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벤트를 어떻게 기획할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벤트를 기획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벤트를 왜 수집하는지, 그 이벤트 수집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목표들을 세울 수 있겠죠. 회원가입 프로세스에서 주로 이탈하는 구간이 어딘지 파악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프로세스들을 이벤트로 기록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는 데를 찾으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상품이 장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기고 구매로 넘어가는지 알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 장바구니에 담기는 액션하고 구매에 관련된 액션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면 되겠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새로 이제 기능을 업데이트했을 때 새로운 이제 페이지가 생긴다거나 새로운 뭐 액션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새로 업데이트한 기능을 사용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. 이런 목표들을 우리가 설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벤트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획을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제일 먼저 목표를 잘 세우신 다음에요. 두 번째로는 사용자 여정을 기반으로 이벤트를 설계하는 거예요. 우리가 세운 목표에 기반을 해서 이 사용자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용자 여정을 한번 쭉 풀어보시고 그걸 토대로 이벤트를 설계하는 거죠.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처음부터 모든 여정을 추출해내는 게 쉽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처음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. 우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그 전환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. 그 이벤트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? 아까 이제 목표로 이야기했었던 회원가입 프로세스에서 주로 이탈하는 구간이 어딘지 파악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에는 회원가입하는 그 구간들을 전부 다 행동으로 추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액션은 역시 회원가입 완료일 거예요. 이게 목표잖아요. 회원가입 완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. 그래서 회원가입을 완료하는 액션에 대한 이벤트를 가장 먼저 잡습니다. 그다음에 이 회원가입 완료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. 그 과정을 회원가입으로부터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이렇게요. 회원가입 완료하기 이전에 개인정보 입력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정보 입력하는 단계 이전에는 핸드폰 인증하는 단계가 있고 핸드폰 인증하는 단계 이전에는 이렇게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 그리고 처음에 인트로 화면에서 어떤 회원 가입을 선택할지 그 회원 가입의 수단을 선택하는 이런 화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. 가장 중요한 액션을 처음으로 두고 그 과정에 가는 과정을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사용자 여정과 이벤트 설계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다음에 이렇게 이벤트를 어떻게 시나리오를 짤지 정하셨으면 각자의 이벤트의 트리거를 정의하는 거예요. 회원가입에서 계정 정보 입력하는 단계라고 하면은 이 이벤트가 언제 실행될지 그 시점을 정하는 게 바로 트리거가 되는 거죠. 계정 정보 화면이 로드되었을 때 이 이벤트를 실행시키겠다.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각자 이제 필요한 이벤트들의 어떤 시점에 실행될지 그 트리거를 정하는 과정을 또 거치시면 되겠죠. 그다음에 가입 완료 같은 경우에도 회원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료된 다음에 뭔가 이제 로드되는 화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완료되는 액션 자체가 그 제출된다거나 이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가 이 이벤트를 수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. 이벤트 이름 규칙을 지정을 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하시거나 하실 때에도 이벤트 이름을 알아야 특정 이벤트 행동을 했다라는 거를 추출해서 보고서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되게 헷갈리게 규칙을 만드셔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이벤트 이름만 보고 좀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럼 항상 문서 찾아봐야 되고 또 이벤트 만든 사람 찾아 가지고 "이거 이벤트 뭐예요?" 물어봐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벤트 이름 규칙을 명확하게 지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. 보통 이벤트 규칙은 뭐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요.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동사와 명사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. 아티클을 봤다. 그러니까 글을 볼 때 이런 이벤트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보다라고 하는 뷰, 그다음에 뒤에 아티클 붙여 가지고 뷰 언더바 아티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고요. 이게 아니고 반대로도 정할 수 있겠죠.
이 한국 사람들한테는 명사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뒤에 나오는 게 훨씬 더 수월하게 읽힐 수 있어서 이렇게 article underbar view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제 수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, 그 외에 이제 이벤트 이름을 소문자와 대문자를 섞어서 띄어쓰기가 있을 때에는 앞에 이제 첫 글자를 대문자를 쓰는 이런 카멜 방식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view하고 대문자에 article 이렇게 해가지고 합쳐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가장 많이 씁니다.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띄어쓰기가 없죠. 띄어쓰기를 좀 쓰지 않는 것을 좀 권장드리고요. 다른 도구들과 다르게 구글 애널리틱스 4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명칭 규칙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. 기본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방식을 대부분 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써야 되는 표준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. 이건 이제 뒤에 영상에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, 그런 이벤트들이 이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바로 이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읽기 편하시려면은 이 방식을 쓰시는 것도 괜찮죠. 네, 보는 사람이 편한 게 제일이니까요. 그런데 여기 띄어쓰기가 없는 이유는 구글 애널리틱스 4에서 이벤트를 수집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, 나중에 세그먼트를 만드시거나 잠재 고객을 생성하실 때 이벤트 이름에 공백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영어가 아닌 다른 문자, 한국어라든지 일본어와 같은 그런 문자들이 들어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글자가 숫자로 시작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납니다. 에러가 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방식,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 정도를 선택하셔서 이벤트 명을 지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건 첫 번째 거다라는 거를 좀 얘기 드리고요. 이 에러가 날 수 이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잠재 고객이나 세그먼트를 다룰 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정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에는 뭐 사인업 스텝 1이다. 그 다음 거는 뭐 사인업 스텝 2, 스텝 3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. 그리고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인업 해가지고 이름을 기록할 수 있겠죠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들만 조금 주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정했으니까 이벤트에 들어가는 세부 데이터인 매개 변수도 정의를 좀 해야 되겠죠. 자, 이렇게 회원 가입이 완료했을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수집하는 정보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수집해야 되는 정보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벤트와 함께 이렇게 매개 변수를 같이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회원 가입 완료했을 때 회원 가입을 한 수단이 네이버다 라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어딘가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한 날짜가 2023년 2월 28일이다. 이런 것들도 함께 기록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같이 기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혹은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벤트 데이터들을 발라서 보는 것도 가능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들을 어떻게 할지 정했으면 세팅을 좀 해야 되는데, 이 세팅을 할 때에도 작업이 계속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시간 여유나 이제 인력에 대한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, 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우선순위도 항상 지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.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가장 먼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 먼저 세팅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우선순위를 좀 지정을 하셔야 되고요. 이 우선순위를 지정해서 하셔야 되는 이유도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벤트는 돈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. 이 이벤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은 구글 애널리틱스 4 같은 경우에도 특정 수량의 이벤트 기록이 넘어가게 되면은 유료 버전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이벤트들은 최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이벤트를 먼저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들을 이렇게 이름도 정하고 매개 변수도 정하고 언제 실행될지 시점까지 전부 다 정하셨으면 문서화를 하셔야 돼요. 문서화를 하지 않으면 처음에 만든 사람만 기억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. 여러 팀원들이 같이 협업을 할 때에는 문서화된 자료가 있어서 그 문서화된 자료를 보고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이벤트 이름이 이거구나. 여기에는 이런 매개 변수의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. 라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
잊혀지기 마련이에요. 그래서 항상 문서화된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. 인수인계하실 때에도 마찬가지겠죠. 그래서 문서화된 자료는 이런 식으로 뭐 시트, 엑셀 시트라든지 뭐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공유를 해 주시면 되겠죠. 이렇게 이벤트가 어떤 건지 설명도 하고 이벤트 명이 어떤 게 들어가고 매개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. 그다음에 뭐 사용자 속성도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테지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. 해 가지고 이벤트 정의서를 기록을 해서 문서로 남겨 두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문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이 문서를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남겨 두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. 이 다음 영상에서는 구글 애널리틱스 4가 가지고 있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이벤트와 추천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